짠짠짠짠. 일단은 그 뭐지? 그 주관식도 일단은 좀 봐주긴 할 텐데, 주관식은 저 뭐야, 19번이랑 20번이랑 22번만 볼게요. 일단 수투 파트만. 알겠죠? 수투 파트만 딱 보고, 그러고서 확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확통이 아마 저 뭐지? 그 기억 워드 그 미지의 세계에 있다가 지금 갑자기 또 등장하셔가지고 어렵시 이거 누구세요? 하는 경우들이 좀 일상 다반설에 있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도 사실 확통 풀면서 맞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그 확통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되게 그것도 쌈뽕하게 했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고3 때 수학을 확통 말고 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기억은 이제 이거지. 만약에 까먹었다 싶으면 기억나 뭐 어딘가에 저편에 일단 있는 상황이라서 걔 일단 찾아갖고 오셔야 돼요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간단하게 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19번부터 봅시다, 여러분. 19번 문제가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1서부터 3까지 해서 fx 한 다음에 얘가 뭐 x 세제곱 네, 마이너스 12 절대값 x 절대값 x 네, 플러스 6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라 이거죠. 근데 지금 보면 절대값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0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거 사이 안에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일단은 무조건 그냥 함수를 나눠서 보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어떻게? 얘가 x 세제곱해서 일단 마이너스 x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12x 플러스 6. 이때는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괜찮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일 때. 이때는 뭐가 된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제가 어제 주전 이후에 이거 벌레가 있어가지고요. 자, 갑자기 내 눈앞을 갑자기 날아다녔어. 미안해. 자, 아무튼 이게 두 가지가 되는데, 보자. 이게 그게 있어요. 얘가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달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떡상떡락값 조사를 하셔야죠. 미분부터 조집니다. 그럼 봐봐. 미분을 조졌더니 얘는 3x제곱 플러스 12가 나오고요.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12가 나와요. x가 0보다 작을 때 그렇게 나오고 x가 0보다 크게 나올 때 이게 나온다는 얘기니까 즉 뭔 얘기냐면요. 자, x가 0일 때는 얘가 계속 플러스죠. 아, 떡상 주기겠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전락이 올라가겠네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0 딱 되는 타이밍에 보면 얘는 미분계수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쵸? 약간 끊겨 있는 것처럼 틱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이제 봐봐. 얘가 이제 극값 조사한답시고 얘를 0이라고 놓고 들어가면은 3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니까 x가 뿔마 2에서 난리가 나거든요. 괜찮아? 그럼 얘를 그리면은 마이너스 2고 2일 때 뿔마 뿔이니까 떡상했다 떡락했다 떡상이 되는 건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인 타임이고 여기가 2인 타임이죠. 그쵸? 근데 지금 뭐봐? 우리 지금 0부터 그리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씩 계속 그려지고 있다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 x는 2가 되는 거죠. 괜찮아? 자,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부터 3까지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이만큼 일단 뜯어놓고 고친 다음, 그린 다음에 어디가 더 높고 어디가 더 낮은지를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x는 3이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x는 마이너스 1이 어딘가에 있겠지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f-1과 f2랑 비교를 하는 거고,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야? f0랑 그 다음에 f3이랑 비교를 해서 누가 더 큰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함수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아달라는 경우 같은 경우에 분석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좀 해주고 싶어요. 자, f-1부터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 한번 볼게요. 8 빼기 24 플러스 6 이렇게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0. 아, 이거네요. 여기가 이제 뭐야? 마이너스 10인 거고, F1은 대략적으로 이제 어디? 여기 어딘가에 찍혀가지고, 아, 여기가 마이너스 7이겠구나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F0 더하기 3. 아, 선녀죠? 네, 6이네요. 자, 3 볼게요. 얘 보니까 27,
마이너스 36 더하기 6, 네, 마이너스 3이죠. 아, 얘가 더 크더라. 그러니까 얘가 더 크더라 이거네요. 그럼 3 어디 있어? 아, 여기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얼마? 6이었고, 이제 졸라 큰 거 6, 졸라 작은 거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 두 개 빼라 그랬죠, 지금. 그쵸? 졸라 큰 거에서 졸라 작은 거 빼면 16, 네, 16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 오케이. 20번 볼게요. 속도가속도 문제가 도함수 활용 쪽에서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교평수에서 우리가 미분에서 이렇게 속도가속도 문제 마주하면은 적분을 먼저 하고 나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속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3점짜리나 4점짜리 무조건 한 문제씩은 나와요. 근데 걔를 미분을 바탕으로 내냐 적분 바탕으로 내냐라고 했었을 때 둘 다 예쁘게 섞어서 내요. 그러니까 미분도 해야 되고 적분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속도가속도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얘네들은 나중에 한 번에 일단은 뭐 한두 달 전에 테마적으로 잡아가지고 한 10대 문제 풀어보면 여러분들 감이 오셔요. 그냥 오셔요. 그래가지고 그때 맞춰가지고 좀 문제를 풀 거고, 이 20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황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줬어요. 좀 그러니까 뭔가 쉬운 상황으로 좀 많이 도배가 됐다는 얘기는 좀 해주고 싶어야겠죠? 보자. 일단은 봐봐. PQ가 있었다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얘가 지금 속도를 FT, GT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FT가 뭐라고 됐냐면 얘가 3T제곱 마이너스 18T고요. 그쵸? 그리고 GT가 보니까 얘가 얼마로 나왔냐면 얘가 A 6-T라고 얘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이거죠. 얘가 위치가 모두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죠. 그럼 봐봐. 속도를 우리가 적분을 하시면은 뭐가 뜬다? 위치가 뜬다 이거고요. 그쵸?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뜬다? 속도가 뜬다 이거고요. 여기서 지금 연급이 없지만은 얘를 다시 또 미분하면 우리가 가속도가 나오기는 하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가속도는 우리가 필요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만 듣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나는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얘? 그냥 부정적분 때리겠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부정적분 하시면은 3t제곱이니까 t세제곱 딱 먼저 나와야겠네. 그 다음에 18t니까 마이너스 9t제곱 나와야겠네. 괜찮을까? 그 다음에 q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보면은 이제 6a 빼기 at잖아요. 그래서 t에 대해서 적분한다고 치면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at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6at가 되겠더라.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근데 문제 잘 보자. 주점이 지금 뭐야? TV에서 만난대요. 그러니까 만났다라는 얘기는 위치가 서로 같아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same 위치 이거죠? 한마디로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지점이 이제 B다 이건데, 이제 문제도 이거예요. B 집어넣는 순간 야랄이 나요. 그쵸? 그래서 이건 일단은 단서를 지금 당장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오른쪽 거 볼게요, 여러분들. 봐봐. 여기서 PQ가 지금 뭐라고 되냐면은 PQ 거리의 최대값이 얼마라고 얘기가 나왔냐면은 얘가 288이 나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괜찮을까? 자, 근데 이제 이거죠.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니가 좀 중요할 것 같아. 봐봐. 근데 이게 이 거리가 최대값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좀 thinking about을 할게요. 이게 얘가 지금 속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요이 땅 하자마자 여기로 가는지 여기로 가는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쵸?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거리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절로 쭉 가고 절로 쭉 가가지고 전락이로 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요거가 무브먼트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일단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속도 그래프 있잖아요. 얘를 한번 그래프로 좀 나타내 볼게요. 괜찮을까? 그럼 봐봐. 오, 날이 좀 건조한가비. 자, 건조한 게 아니고 습한가비. 자, 얘가 지금 t라고 놓고 들어가고 얘가 만약에 속도라고 놓고 들어가면은 얘가 3t로 묶어주면 얘가 t-6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얘가 함수가 이렇게 꿀렁 이렇게 가고 있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a가 지금 보면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다 6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 얘가.
그쵸? 그리고 얘는 굳이 따지면 마이너스 AT 더하기 6A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거죠. 그쵸? 그럼 얘가 그림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됐어? 그럼 봐봐. 얘가 지금 FT고 얘가 지금 GT인데 얘가 지금 속도 그래프죠. 그럼 봐봐. 얘 지금 속도 갑자기 마이너스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발하고 있는데 FT는 일로 가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GT 봐봐. 얘 지금 플러스죠. GT는. 그러니까 요 이따하면서 FT는 절로 가고 GT는 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 하면서 가고 있는데 봐봐. 어디서 바뀌냐면은 지금 봐봐. 6이라는 지점에서 FT는 마이너스로 갔다 플러스로 가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6이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갔다가 6쯤 됐었을 때 다시 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GT는 앞으로 쭉 갔다가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또 돌아오는 지점이면 T는 6일 때 딱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낑겨 들어오는 타이밍이 딱 T는 6일 때죠. 이해할까? 그럼 이제 이 얘기죠. 최대값이 288이 나오는 이 상황은 언제? T가 얼마일 때? 6일 때다 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괜찮아? 자 근데 봐봐. 이제 이거야. 그러면 T가 6일 때 위치를 이용해서 나타내도 되고요. 아니면 속도를 적분해서 나타내도 되긴 하거든요. 이거는 취향 차이기는 한데 이건 있어요. 봐봐. FT는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었고 GT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었죠. 중간에 위치를 이제 터닝 포인트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었잖아요. 그럼 이거네. 여기다가 6을 집어넣은 순간과 여기다가 6을 집어넣은 순간을 계산한 다음에 어떻게 조져나가면 288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치? 그래서 나는 일단은 위치 자체에다가 t는 6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이대로 집어넣으면 귀찮으니까 t제곱해서 t-9 이렇게 나타내 볼게. 그럼 얘가 36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네. p점은 어떻게? 마이너스 108을 찍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q점 바라볼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6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보면 마이너스 18의 a가 되겠고요. 얘가 이제 얼마? 36의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 18의 a가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a는 양수였죠. 그쵸? 얘랑 얘 사이의 거리 얼마라고? 288. 그러니까 이거네. 18a 더하기 108은 얼마? 288 이렇게 되겠고요. 18a는 180, a는 얼마? 10이 되겠더라 이거죠. 콸콸콸. 일단 볼게요. 자, a는 10.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야? a는 10인 거 알았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B 지점이 어딘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봐봐. 결국엔 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A에다 10 집어넣어서 예쁘장하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죠. T 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이랑 일단 10 집어넣어서 나타내면은 얘가 마이너스 5T제곱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30T 얘가 같아지는 지점이라고 했죠. 근데 T는 0이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쵸? T로 나눠 하는 거예요. T 나눠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5T 그 다음에 얘 플러스 30 넘겨 T제곱 마이너스 4T 맞나? 잠깐만 나 이거 계산 이상하게 한 거 있는지 좀 볼게요. 그죠? 마이너스 4T 근데 잠깐만 60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던 숫자가 안 나왔어. 자 그럼 60이 되겠고 얘가 그럼 뭐야? 마이너스 10이랑 6으로 나눠지니까 t가 얼마일 때? 네, 10일 때 그리고 t가 마이너스 6일 때인데 우리는 시간을 역행할 수 없죠. t는 10일 때 그래서 이때 이제 뭐 b 값은 얼마가 나온다? 10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괜찮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도가속도 문제 풀 때 조금 약간 요런 테마 맞춰가지고 이쁘장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속도에 뭐 최대값이 나왔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으면은 그럼 전락이 이거 거리의 최대값이 나왔으면 전락이 멀리 떨어져 있는 데가 언젠가 이거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약간 그래프 보면서 분석하면서 들어가면 그래프 그려가면서 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오케이. 사실 얘는 적분에 대한 이렇게 이게 있긴 해요. 요거 적분하면 위치 나온다 뭐 이런 이렇게 상식들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속도 그냥 부정적분 때리면 위치 나오잖아요. 그쵸?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도 딱히 지장은 없더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22번 문제 마지막으로 22번 문제 하고서 확통으로 넘어갈 건데 일단 22번 문제 좀 딸깍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쌤이 비율관계 이용해서 조금 더 컴팩트하게 좀 편하게 풀어볼게요. 자, 봐봐. gx는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네. 첫 번째. f 프라임 마이너스 f0이랑 f0이랑 같다 이거니까 f0은 얼마? 0이다 이거죠. 미분 가능하다며. 위에 거 미분하면 얼마나? 마이너스 f 프라임 x. 밑에 거 f 프라임 x 나오죠? f 프라임 제로도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이거죠. 그치? 자, 그럼 봐봐. 우리는 이 두 가지 단서를 일단 뭘 캐치하셔야 되냐면은 얘 최고차 한계수 얼마래요? 1이라 그랬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네. 여기서 뽀뽀한대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나 아니면은 이거나 이거죠. 됐어? 자, 근데 지금 보면은 봐봐. 뭐 g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은 음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쵸? 뭐 이거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얘가 이제 0이니 얘가 이제 0이니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 이것도 있기는 해요. 기능성 더 보면은 이것도 있기는 해요. 삼중근. 근데 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g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 음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경우를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괜찮아? 오케이. 자, 그리고 봐봐.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서로 이제 이거는 우리가 fx에 대한 개형 아니었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필요한 건 뭐야? gx에 대한 개형이죠. 그쵸? 그럼 뭐가 gx의 개형을 두 개로 나눠서 따로따로 한번 그려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gx 한번 그려봅시다. 자, 보면은 x가 0보다 클 때는 fx 그리라고 했죠. 그럼 이제 이거야. 여기 x는 0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거든요. 그치? 근데 이거네 gx면은 뒤에 거 마이너스 fx면 이거 그냥 반대로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약간 feel like 4차 함수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얘 한번 볼게요. 얘면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이제 이거예요. 0일 때는 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쵸? 나머지 뭐야?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fx 그리라고 했잖아요. 뒤집어 까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뒤집어 가진 거죠. 그쵸? 얘가 오케이? 자, 이 둘 중 하나다라는 얘기인데 봐봐. gx는 여기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은 음수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왜? gx는 0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합하면 여기가 0이잖아요. 그쵸? 여기 플러스지. 근데 여기 뭐야? 0이잖아. 여기는 마이너스지. 네, 아니야 하는 거예요. 됐어? 아, 그럼 이거겠네 하고서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해주면 되겠다 이거죠. 근데 문제에서 봐봐. x는 k에서 극소값 얼마를 가진다고요? 마이너스 4를 가진다 그랬어요. 그쵸? 그럼 봐봐. 여기서 얘가 얼마?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여기서 이제 k에서 그게 나온다 그랬죠. 자, gx에서 나온 상황을 빗대어서 fx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야, 이거 이렇게 나왔다는데 하면은 fx선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여기서도 이제 이거예요. 여기가 일단 k인 건 맞는데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4가 떴기 때문에 뒤집어 까서 얘가 마이너스 4가 뜬 거 아니야 이거죠. 그럼 이제 이거야. 원함수에서 뭐야? 여기가 k고 얘가 4인 거 찾아주면 되겠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 얘기 하지 않았나요? 저번 시간 때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가둬놓고서 바라봤었을 때 아이고 이렇게 하면 얘랑 같고 요거 하나를 k라고 놓고서 얘랑 낙차 비교하라고 했을 때 극각의 차이를 비교하라고 했을 때 4ak 세제곱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몰라도 일단 문제 풀 수 있기는 해요. 이거 k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미분해가지고 문제 풀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얘를 조금 이용을 해보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봐봐. 지금 일단 여기서 나오는 a 같은 경우에는 fx일 때 뭐 ax 세제곱 울랄랄라 했었을 때 이야기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k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볼게. 얘가 지금 위에가 4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네. 여기 차이는 이제 얼마? 얘가 4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4ak 세제곱한 게
4가 나온다 이거고요. K는 여기서 지금 K는 좀 다른 값이니까 얘가 그냥 4m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다가 알겠죠? 근데 봐봐 A가 지금 얼마냐면 얘는 지금 최고차가 1이라 그랬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네? 얘 A 필요 없네? 그러니까 이제 m세제곱이 얼마인 거야? 1인 거예요. 즉 뭐냐면은 여기 대칭점 하나 딱 잡고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간격 하나하나가 지금 다 1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럼 K값 이거 얼마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 마이너스 2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K값 구한 다음에 16K제곱 구해달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쵸? 아 K제곱 얼마? 4 64 딸값 괜찮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닫힌 관계랑 비율 관계 조금 이용해서 컴팩트하게 쌈뚱하게 문제 풀 수 있겠다는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자 넘어가서 확통할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공략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모의고사 공략법.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2점짜리 3점짜리 문제가 잘 안 풀렸다 내가 그랬었으면은 좀 다시 한 번 더 대비를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근데 아마 대체적으로 모두가 겪는 고질병일 건데요. 28번, 29번, 30번이 안 풀려서 문제가 되지 앞쪽에 있는 거는 그래도 잘 풀리는 경우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앞쪽에 있는 게 잘 안 풀린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지. 내신 때 했었잖아요. 그래도 그쵸? 좀 기억력 되살려가면서 개념 정리 다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수생의 입장이었었다면 나는 이거를 수능 특강 다시 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우다다닥 했을 텐데 여러분은 그래도 얘네들을 한번 경험해봤던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필요로 하는 개념들이 지금 안드로메다에 가 있어서 지금 헷갈리는 것 뿐이거든요. 괜찮을까?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해주면 되는데 쌤은 개인적으로 이거 확통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28, 29, 30을 좀 만약에 이거를 공략을 하고 싶다 하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이해 기반으로다가 개념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자 일단은 지금 시간 관계상 교평수에 있는 수원 수투가 지금 여러분들 급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위주로 보고 있긴 하지만은 모의고사 풀면서 만약에 확통 개념이 다시 나왔다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단순하게 문제 푸는 방법이 이랬었지 라는 접근보다는 문제 푸는 방법은 이렇고 왜 이걸 이렇게 풀어내는가에 대한 조금 아이디어나 그 약간 그 논리 있죠. 개념 논리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 그 설명을 들으면서 연계해서 좀 약간 띵킹 어바웃을 좀 이렇게 확장해가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확률 문제랑 통계 문제 몇 개씩 나옵니까 하면은 확률 문제 5개 나오고요. 통계 문제 3개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구조대로라면은. 그리고 대체적으로 요즘은 통계 문제 28번 문제를 포진을 해놓고 여기에 29, 30을 해놓고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래도 계산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그냥 좀 듬성듬성 내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포진이 이런데 얘네가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조금 28, 29, 30에서 딱 보면은 통계 한 문제, 경우의 수 두 문제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랑 확률 쪽으로 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문제는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일단은 구조가 나와 있더라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제일 어렵게 그냥 이제 통계는 그렇게 어렵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문제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근데 통계가 어렵게 나왔다고 얘기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은 경우의 수나 확률을 같이 연계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경우의 수 문제랑 확률 같은 거 킬러 대비할 때 어떻게 될지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어떠냐면은 그냥 이게 생각해보니 쌈뽕하더라 라는 느낌으로 해서 쌈뽕한 논리 하나를 딱 픽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나왔는데 야 그냥 이거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냥 입부장에 그냥 바로 딱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냐면은 일단은 여사건을 때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저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어떤 느낌으로 나오냐면 부분여 사건의 느낌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떠냐면은 지금 여기 문제에서 예를 들면은 여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몇 번 문제? 28번 문제 있죠? 28번 문제가 가나로 나와 있지 않나요? 이렇게?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스킬적으로 어떻게 푸는 경우들이 좀 많냐면은 이게 있어요. 부분여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가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에서 빼는 거예요. 이제 가는 만족하는데 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빼면은 가나를 둘 다 만족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 사건은 일단 예쁘장한 게 나온 상태에서 경우의 수 구하고, 그래서 그거만 그 반대쪽 상황이 안 되는 거에서 빼가지고 약간 여사건을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가나 조건을 나눠져 있는 경우는 그렇긴 한데, 근데 지금 쌤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막 풀지는 않았어요. 얘는 그냥 셌어요, 저는. 세긴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좀 준비할 수도 있다 이거고, 마지막은 뭐냐면 그냥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지. 이거일 경우, 요거일 경우, 요거일 경우 나눠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절대로 안 겹치는 뭔가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무조건. 딱 그 기준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일단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당신들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모의고사 문제에서 확률 문제 킬러로 나온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아니면은 세 가지에서 벗어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확통에 대한 지식 있잖아요. 걔네들을 바탕으로 다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어려운 문제들을 좀 잘 풀어내고 싶다 하면 경험을 좀 많이 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야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좀 약간 해결해보면 좋겠다 이거고, 일단은 여러분들 좀 약간 우리가 좀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23번 문제부터 차분하게 봐주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23번 볼게요. 이항 정리 보자마자 네 저도 좀 놀랬어요. 어떻게 해야 하더라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랬던 건 뭐냐면은 숫자가 좀 더러워요. 얘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약간 반응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고 있고, 얘가 지금 x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근데 저는 일단은 이 이항 정리에 대한 느낌을 뭐라고 좀 설명하냐면은 골라닫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있었고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괜찮을까? 그러면은 좀 구조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x 플러스 2를 꼬꼬무 듣듯이 들어요, 편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5개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뭐야? x세제곱이라고 그랬죠. 근데 봐봐, 나는 여기서 x 고르거나 2 고르거나 둘 중 하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얘들아 하고 있다가 누구 골라가지?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골라가지 했는데 여기서 얘가 지금 5개가 있는 상황에서 x를 몇 개 골랐다는 얘기야? 3개를 골랐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거야. 3개를 어디서 골랐니?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할까? 근데 지금 보면은 얘가 다 쓰자. 상태가 지금 5개죠. 그쵸? 그럼 5개 중에서 어디 쪽에서 3개 골랐는지 알아야 되니까 5씩 3이라고 일단 도구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x를 3개를 골랐대요. 그럼 2는 몇 개 골랐어? 2개를 골랐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이 2개 골랐으니까 개수가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괜찮아? 어쨌든 상대적인 거거든? 독립시행도 마찬가지죠. 자유투 5번 던졌어. 근데 3번 성공했대. 그래 놓고서 내가 성공 확률이 한 5분의 2라고 칠게요.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지. 5분의 2 3번 터졌네. 그리고 어이쿠 15 하면서 2번을 놓쳤네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야. 5번 중에서 언제 3번 성공했니 이거죠. 5x, 55x 할 수도 있고, 뭐, 5xx, 55 할 수도 있죠. 그쵸? 그렇게 해서 배열되는 경우의 수가 5개 중에서 3개가 나오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왔었던 거고, 이항 정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골라담는다라는 느낌으로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괜찮아? 자, 근데 지금 보면 얘가 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쵸? 근데 지금 경우 지금 두 가지 이렇게 짠하고 나눠졌죠. 그쵸?
그럼 여기서 몇 개 골라 담았고 여기서 몇 개 골라 담았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겠네? 그쵸? 그래서 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야 나 여기서 x제곱 다 골라 담았어. 너 골라 담지 마 해서 상수만 골라 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나 여기서 x 하나 뽑았어. 너도 거기서 x 하나 뽑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 여기서 아무것도 안 뽑았어. 상수만 뽑았어. 너 여기서 x제곱 뽑아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이 경우 이상은 안 나오죠? 지금 x분의 1 뭐 이런 거 없잖아. 그치? 그럼 봐봐. 요거 맞춰가지고 일단 한번 골라보자 이거예요. 오씨, 바닥 긁을 뻔했죠? 그럼 봐봐. (1번부터) 갈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지. 봐봐. 지금 1-x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럼 일단 x 몇 개 골라? 2개 고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2개를 고르고 1을 지금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여기서는 개수는 발생하지 않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은 저 세 개 중에서 뭐야? 얘 2개 고른 거에 대한 경우의 수만 봐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이해할까? 요 세 개 중에서 x 2개 골랐으니까 2개 어디서 고를 건데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도 고르는 거죠. 그쵸? 얘는 그냥 상수만 골랐죠. 전부 다 그 2 뽑은 거 아니야? 2를 몇 개 뽑았다? 4개를 뽑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괜찮아? 그래서 2를 4개 뽑았어?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3 곱하기 16에서 일단 뭐야? 몇 개? 48개가 나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됐죠?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여기서 나 x를 하나 뽑았네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봐봐.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마이너스 x를 하나를 뽑은 거잖아요. 그쵸?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냐면 좀 1-x의 세제곱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x를 하나 뽑았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정확하게 마이너스 1한 다음에 얘가 3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 이해할까?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여기서 x 하나 뽑았는데 그럼 x를 하나 뽑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를 몇 개 뽑아? 3개를 뽑죠.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은 4개 중에서 어떤 거 뽑을 거니 해서 마이너스 1을 붙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되더라 하는 거고 3 곱하기 4 곱하기 8 이렇게 돼서 얼마 나온다 이거? 96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세 번째 거 볼게요. 상수. 그 뭐야? 1만 그냥 다 뽑은 거지. 그럼 1 하나 이렇게 뽑았어. 그 다음에 x제곱 뽑은 거면은 얘는 이제 이거죠? x제곱 뽑고 2도 2개 뽑았죠. 그쵸? 2 2개 뽑았어. 그런 다음에 야 4개 중에서 몇 개 뽑았니 해서 4개 중에서 2개 뽑은 거에 대한 경우에서 해가지고 보면 되겠죠. 그쵸? 그렇게 하면은 6조에서 이게 24가 나오나요? 그쵸? 2개 더하면 72. 2개 더하면 168 이렇게 해가지고 168개가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괜찮을까요? 오케이. 24번 볼게요. 자, 1, 2, 3을 포함해서 지금 뭐야? 몇 자리 숫자? 5자리 숫자 만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쵸? 근데 조건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1이랑 2는 반드시 포함한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쵸? 그럼 이제 약간 우리의 딜레마는 이거죠. 아, 1이 몇 개 있지? 2가 몇 개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졸라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그쵸? 그래서 우리는 반대 상황을 생각을 합니다. 반대는 뭐야? 1이랑 2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해할까요? 그쵸? 근데 1이랑 2를 둘 다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그럼 이제 이거죠. 1이랑 2가 없는데 1이 없거나 2가 없거나 둘 중 하나 아니에요? 그치? 그럼 봐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 아, 그럼 내가 이거 만약에 풀고 싶다면은 전체의 경우에서 뭘 빼주면 되는 거야? 아, 일단 1이 없는 경우를 빼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2가 없는 경우를 빼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싹중복이 발생하죠. 그쵸? 1도 없고 2도 없는 경우가 중복돼서 세워졌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네, 1도 없고 2도 없는 경우 그냥 다 이것도 세겠다 이거야. 괜찮을까? 뭐 전체 경우 볼게요. 1, 2, 3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이거죠? 3의 5제곱. 그 다음에 이거죠. 1 없다 그랬죠? 그럼 2, 3 두고서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하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2의 5제곱. 얘도 마이너스 2의 5제곱. 그러나 1, 2 둘 다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죠. 그럼 뭐야? 다 3, 3, 3, 3, 3, 3 이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1만큼 더해주더라 하는 거죠. 243에서 이게 뭐야? 32 빼기 32 더하기 1이 되겠더라 이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니? 180 나오나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180 나온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네. 그래서 경우의 수 할 때
대체적으로 이거예요. 자, 봐봐. 여사건으로 푸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본래 사건이 세기가 귀찮으면 세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여사건으로 풀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편협화시키지 마세요. 막 적어도 키워드 났다고 여사건 이러지 마시고 일단 딱 생각을 해봐. 저와 마라. 귀찮아. 하면 반대 경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니까 1 아니면 2가 그냥 포함이 안 되는 경우잖아. 색이 좀 편한데? 조져? 한 느낌이야. 괜찮겠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25번 볼게요. 혹시 22번 저신 분 있을까요? 이따가 제가 답안지 수거하면서 좀 확인할게요, 그거는. 25번 보자, 얘들아. 표본 공간 S에 대해서 A, B, C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지금 1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쵸? 그래 놓고서 지금 봐봐. 여집합에 대한 얘기만 나왔죠, 그쵸? 얘가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얘가 지금 5분의 3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럼 나 이거 그냥 돌려 얘기하면 이거 아닌가요? A 얼마? B 얼마? C 얼마 다? 그냥 5분의 2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쵸? 난 이 시선으로 좀 보려고요. 그래 놓고서 뭐라고 되냐면 AC가 배반이 돼요. 그리고 뭐 구해달라고 돼 있니? 지금 PAU 집합 B랑 PBC인데 그럼 여러분들 이거 그림 그냥 그려놓고서 조지면은 편하게 풀려요. 이렇게. 괜찮을까? 이렇게 넣고 A, B, C, D 이가 나오는데 하고서 이따가 A 플러스 B는 2분의 5고요. 5분의 2인가? 5분의 2고요. C 플러스 D 플러스 E는 뭐지? 5분의 3이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할 거는 뭐냐면 B 더하기 D죠. 그쵸? 얘만 구해서 하면 되겠네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봐봐.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얼마냐면 얘가 지금 얘도 지금 5분의 2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죠? 얘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보면은 요게 지금 5분의 3이면 여기가 봐봐. 얘가 5분의 2고 얘도 5분의 2죠. 배반 사건이라서.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5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야. 이 상태에서 얘 5분의 1? 야르 5분의 1 이렇게 해서 그냥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겠죠. 얘는 그냥 알파벳으로 놓고 풀면 편하게 풀린다는 얘기 해주고 싶고 26번! 26번! 잠깐 꼬꼬모 타임 가질게요. 얘들아 봐봐. 표본 평균이라는 게 의미가 좀 뭔지만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우리 주머니에서 1, 2, 3 이렇게 있는 게 있었었는데 크기가 2인 표본 평균을 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크기가 2란 얘기가 뭐냐면 두 개 뽑아놓고 그거를 평균을 내겠다는 이야기죠. 그쵸? 그럼 봐봐. 원래는 얘 확률 변수에서 나타내면 1, 2, 3 이렇게 되고 있었던 애인데 얘를 지금 크기가 2짜리인 걸로 바꾸게 되면은 파X로 늘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1, 1 뽑는 거랑 1, 2 뽑는 거 그게 다 추가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변수 자체가 표본 평균이니까 1, 2 뽑아서 평균 내는 거 얼마? 2분의 1이죠. 2, 3 뽑아서 평균 내는 거 얼마? 2분의 5죠. 얘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도 나오고 2분의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2분의 5도 나오고 3도 나오게 된다 이거고 얘도 확률이 제각각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하지 않았나요? 본래 있는 거 이제 평균을 구하든 표본 평균을 구하든 값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얼마를 뜯어가지고 나타내든 간에 상관없이. 그러냐! 얘가 분산을 구하라고 했었으면은 얘보다 얘가 조금 더 촘촘한 상황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촘촘하다는 얘기니까 분산값이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겠더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X는 그러면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크기를 뽑은 만큼에서 분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분은 거기에 테마에 맞춰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야. 봐봐. 지금 뭐라고 됐냐면은 자율학습 시간이라 그랬고요. 자, 자율학습 시간은 120분을 한다 그랬어요. 그게 좀 정직하네요. 원래 이맘때쯤 되면은 120분 못하고서 뭐지? 한 1시간 반 하고 나갈까?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밥 먹고 들어왔어요. 자, 편전 12제곱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추출한 9명의 하루 자율학습 시간의 평균을 구했다 그랬죠. 그쵸? 그럼 이거 뭐야? 9명 뽑아서
평균 냈다. 즉 크기가 9인 표본 평균을 구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원래는 144짜리였는데 9로 나누면 얼마? 16이 되겠고 4의 제곱곱 120이 되겠다 이거죠. 얘가 이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9명의 그 애들에 대한 평균값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얘네가 116분 이상 그리고 이제 이거죠. 바 x가 120 이하일 때, 128분 이하일 때, 요 상황일 때 정규분포법 이걸 이용해서 문제 풀어달라는 얘기죠. 그쵸? 그렇게 해놓고서 얘를 바 z로 나타내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일단은 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봐봐. 정규분포를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로 돌려놓고서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꼬꼬 말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물어보면은 약간 이제 이거예요. 획일화된 정규분포표 안에서 이거를 넓이를 나타낸다고 하면 확률을 좀 예쁘게 쌈뽀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 성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원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24인 게 있었어 하면은 얘를 일단 0으로 이렇게 딜리버리를 해요. 그 다음에 얘를 팍 치는 거예요. 탁 쳐가지고 표준표제가 1인 걸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저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이거야. 어떤 애에서 평균만큼 빼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팍 쳐가지고 돌려놓는다가 기본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거네. 자, 116짜리 애를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평균만큼 평행 이동해요. 그 다음에 분산만큼 팍 하고 쳐서 성형을 해줘요. 그쵸? 그럼 얘가 얼마? 마이너스 1. 이 같은 경우에도 128짜리를 120만큼 평균만큼 빼서 성형을 해줘요. 그럼 얼마? 2가 나오더라 해서 2 사이에 있는 거 구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부터 뭐 하면 돼? 그림 그린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더래요 해서 두 개 넓이 더해주면 되겠다 이거죠. 1이랑 2 대칭 이용해서 0.7 해가지고 7인가? 8인가요? 8이죠. 818호 3번이더라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괜찮을까? 자, 넘어갈게요. 27번. 잠시 꼬꼬무 타임. 여기도 이제 그거거든요. 이게 모평균 추정이죠.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추정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거예요. 봐봐. 내가 어느 이제 특정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이거예요. 전교생이 1600명이야. 그래가지고 아이씨 귀찮네. 약간 한 50명만 뽑을까 해가지고 50명 뽑아가지고 저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애들이 45명이 나를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봐 이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이제 구라라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너 새끼 매수했지 하는 거예요. 괜찮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봐봐. 내가 지금 상황,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원래 그냥 평균 통계가 있는 상황에서 일부 뽑아가지고 쭉 하고 다 나열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요 상황, 무평균 추정하는 상황은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통계 보고서 이제 이거죠. 요 평균 보고서 얘를 추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이거야. 내 이 자료 자체가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 자체 바운더리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료가 야 이거 한 99% 정도 신뢰할 만한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거지. 얘가 48명이 좋아한다 그랬었잖아요 나를. 그러면 이제 99% 확률로 48명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봐봐. 이게 이제 이거죠. 이 통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없다 이거죠. 괜찮을까?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신뢰도가 이제 근데 이제 이거 봐봐.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평균이 요 정도 안에 걸려있을 것 같은데 했을 때 얘가 지금 규모가 커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이제 이거지. 내가 한 28명이 나를 좋아한다고 했었을 때 내가 그러면 이거 평균 좀 별론데 한 20명에서 한 40명 정도 너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었어요 만약에. 그럼 이제 이거지. 얘가 만약에 99%였다고 치면은 이 바운더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오차가 줄어드는 거죠. 괜찮을까? 그러니까 이 숫자 중에 하나 때려 맞춘다고 했었을 때 그게 진짜 모평균이 될 확률이 99%라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얘가 낮아지면은
그만큼 얘 폭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쵸?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한 25에서 뭐 한 30일 사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밖을 벗어난 게 5%가 되는 거니까. 괜찮아? 예측을 때리는 거지, 내가. 하고서. 자, 그러면 봐봐. 만약에 신뢰도가 100%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정규사 아까 160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빵명부터 1600명이 나를 좋아할 확률이 빵명이거나 1600명이거나 그중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일기예보를 치면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조지는 건데, 그럼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50명 조사해서 48명 좋아한다 그랬어. 근데 이게 신뢰도가 없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1600명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1000명 조사했더니 990명이 나를 좋아한다 그랬어. 라고 하면 신뢰도가 올라가죠.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뽑아놓은 그러니까 내가 조사하는 사람이 크기가 커지면 커짐에 따라서 이제 그 바운더리,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야. 편차가 졸라 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호감도가 한 70%를 이제 만약에 뽑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지. 표준 편차가 막 16이래. 그러면 이제 호감도가 70%인데 100%인 애들이 졸라 많을 수도 있고 30%인 애들이 졸라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통계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비교했을 때, 여기서 애들이 이렇게 줍줍해가지고 조사하는 거랑 여기서 애들 줍줍해가지고 조사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평균에 몰려있을 가능성이 얘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짐에 따라서 오차가, 바운더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나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파x 빼기 파x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타냈었죠. 그쵸? 내가 조사했었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그만큼 얘가 줄어드는 거고, 표준 편차가 커짐에 따라서 그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얘일 때가 95%였고 이제 2.58이었나요? 99%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 때리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괜찮아?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됐냐면은, 봐봐요. 지금 석유 무게가 지금 40제곱이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런데 지금 크기가 얼마? 64라고 지금 놓고 들어갔었죠, 그쵸? 그걸 이용해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빠 x 빼기 c, 빠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크기가 63에서 64개 뽑아가지고 평균 내가 좀 짠하고 보여줬는데, 실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재봤더니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어쨌든 4.9에서 2.58이라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58 곱하기 루트 64, 그 다음 위에가 얼마? 4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쪽이 이거고 반대쪽은 x 이건데, 이 문제는 그래도 좀 선녀 같은 게 뭐냐면요, 식값 구하라 돼 있지 않았나요? 그쵸? 식값 요거 하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2.58 곱하기 8분의 40이니까 5 곱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 수치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한 12에서 12.9? 딱 돼 4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28, 29, 30 조질게요. 최근에 에이징 커브 이슈로 내가 그 킬러 문제도 못 풀었거든요, 잘. 근데 돌아왔어요. 그래서 좀 자신감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현장감 있게 좀 풀게요, 이 문제를. 봐봐, 얘들아, 이게 지금 쌤은 지금 목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딸깍 정도는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더라도 28, 29, 30을 다 못 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못하더라도 29분은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식이 쉬워요, 하나가. 그러니까 요즘 어떠냐면 28분이 졸라 어렵고요, 30분 졸라 어렵고요, 29분 그래도 비빌만 한데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 29번의 경우의 수 문제 났다 그러면은 좀 예쁘잖아요. 케이스 분리 안 해도 그냥 예쁘게 풀릴 수 있는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일단 문제 풀 거고, 28번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얘는 일단 하나씩 좀 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은 좀 눈치가 될 게 뭐냐면요, 1, 2, 3, 4, 5번 볼게요. 만약에 내가 현장에 있으면 이렇게 해도 할 것 같아. 봐봐, 분모 봐봐 얘들아. 지금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 그랬잖아요.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분모분이 22, 33, 66, 11, 66이에요.
냄새가 66개 아닐까요? 이렇게도 일단 먼저 재놓고 들어가도 되긴 해요. 알았지? 그렇긴 한데 얘는 일단 다시 줄 겁니다. 일단은 분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가조건 볼게요. 얘가 지금 보면은 5의 배수가 아닌 5자리 자연수라 그랬거든요. 그럼 봐봐. 5자리 자연수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겁니다. 얘네들은 가조건, 나조건 보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저거를 논리를 하나씩 정리를 해서 조금 예쁘장하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근데 봐봐. 5의 배수가 0이 4가 들어갔는데 5의 배수가 아니라네? 그럼 이제 맨 뒷대가리에 일단 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0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쵸? 0, 100. 너 2, 4만 들어가 하는 거죠. 그리고 봐봐. 5자리 자연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맨 앞대가리에도 일단 0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2, 4. 이 상황인 거죠. 그러고 나서 나조건이 지금 골 때려요. 이는 서로 이웃탓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괜찮을까? 자, 그게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얘 그냥 문제 풀었을 때 셌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왜냐? 이게 이웃 탓이 않는다라 그래서 그럼 2가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봐봐 2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죠. 지금 보면 1개 나올 수도 있죠. 3개 나올 수도 있고요. 4개, 5개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그쵸?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띵키오가 셌을 때. 근데 저 이웃 탓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봐봐 얘가 이제 이거야. 배열에 따라서 2의 개수에 따라서 세워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 빵개 나오거나 1개 나오면은 굳이 막 그걸 이제 막 어렵게 볼 필요가 없는데 이제 2개가 나오는 순간, 3개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거 좀 잘라놓고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봐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중 하나를 뽑는다 그랬고 1의 자리가 2일 확률을 구해달라 그랬죠. 그쵸? 그럼 봐봐 1부는 끝에가 2가 나오고 1부는 끝에가 4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이 2개를 조금 나눠서 문제를 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봐봐. 그럼 첫 번째. 일단 2가 빵개가 나오는 경우라고 볼게요. 괜찮을까? 자, 그럼 봐봐.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2가 아예 없다 보니까 얘가 4가 나오고 얘가 4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야? 여기는 0, 4, 여기 한 0, 4, 0, 4 이거죠. 그쵸? 그럼 몇 개 나오냐 얘는? 2의 세제곱해서 몇 개 나오냐? 8개가 나온다가 이게 첫 번째예요.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가 1개 나올 때 볼게요. 괜찮을까? 자, 근데 여기서는 쌤이 조금 나눠서 볼 겁니다. 왜 나눠서 볼 거냐 하면은 이게 볼게 2가 앞에 들어갈 수도 있고 뒤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0은 여기 포함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끝에는 0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가 앞대가리나 뒷대가리에 들어갈 때랑 가운데에 들어갈 때랑 세워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2가 이렇게 끝에 있는 경우 괜찮을까? 그러면은 봐봐 여기는 무조건 4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가운데가 0, 4, 0, 4, 0, 4니까 8개 되는 거 이해할까? 됐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2가 이렇게 끄트머리 2가 여기 끝에 있는 경우를 얘기할 거예요. 잠깐만 다시 2가 이렇게 끝에 있는 경우 그럼 보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는 숫자는 4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무조건 0은 못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서도 이제 몇 개 뜨는 거야? 얘도 8개가 뜨는 거죠.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야 이제 얘는 이제 2가 모서리 2모서리 얘는 뭐야? 2가 센터에 있는 경우로 놓고 볼 겁니다. 지금 보자 2가 센터에 있으면은 결국 어떠냐면은 여기랑 여기는 4가 될 수밖에 없고요. 가운데만 챙겨주면 되겠죠. 근데 봐봐 2를 어디다 집어넣을래도 일단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2 집어넣은 거 교수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툭 집어넣었다고 쳐? 그럼 나머지 뭐야? 너 뭐 넣을래? 하는 거죠. 2 곱하기 2 얘는 몇 가지 나온다? 12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괜찮을까? 세 번째 볼게.
자, 여기서부터 휘황찬란해져요. 자, 저는 이걸 여사건으로 조질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여사건으로 조지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나중에 뽑힌 수의 1의 자리가 2를 구할 때 이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도 지금 보면은 봐봐. 예쁘장하게 나눈 데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 좀 힘들지만은 일단은 뜯어놓고 볼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자, 배열을 보자. 자, 2가 여기 있으면은 2 여기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이때 아니면은 이때로 나눠볼 거예요. 괜찮아? 자, 그러면은 봐봐. 얘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얘는 되게 당연하게 여기는 4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생각보다 경우의 수가 그렇게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은 남은 공간에는 그냥 0 아니면 4, 0 아니면 4, 0 아니면 4거든요. 됐어? 그럼 얘는 뭐야? 얘 일단 4가지. 얘도 4가지. 얘는 이제 8가지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2가 여기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가 여기 있는 경우. 그쵸? 그리고 마지막은 이걸로 마무리되지 않나요? 그쵸? 네, 봐봐. 여기 4, 여기도 4잖아요. 그쵸? 어차피 가운데만 좀 봐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몇 가지 나와? 이때는 뭐야? 2가지가 나온다 이거고요. 이때도 보면 여기가 일단 여기도 무조건 4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쵸? 이렇게 되고서 이렇게 짠짠하면 얘는 뭐야? 4가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4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하면 이제 몇 개가지 나온다? 4가지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가 3개 나오는 경우. 근데 얘는 이거 말고 없다? 그쵸? 몇 가지? 4가지. 자, 일단은 좀 정확성을 위해서 조금 얘기해 볼게요. 8개였죠? 8개, 12개였죠? 8, 4, 24, 12에서 여기서 36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자. 4, 4, 8, 여기서 16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2개 더하면 12죠? 그쵸? 26가지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4 더하죠? 그럼 뭐야? 30, 36에서 66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끌어라! 뭐가 그랬어요? 1의 자리가 얼마인 거? 2인 거 달라 그랬죠? 네, 2인 거 다 가져갑니다. 2, 예. 2, 예. 2,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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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야? 8 더하기, 그 다음에 8, 4, 4. 8, 4, 4, 4. 16 더하기 12는 28. 66분의 28. 얼마? 33대 14. 저는 몇 번? 2번. 와우. 하는 거예요. 됐어? 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는 케이스 나타내가지고, 봐봐. 가조건 보고서 무조건으로 나타낼 수 있는 논리 먼저 체크한 다음에 얘를 보고서 케이스를 나눠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케이스를 나눌 때 보면은 봐봐. 서로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 때는 예쁘장의 기준 하나만 결정하면은 겹치는 경우가 없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하나씩 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먼저 해주고 싶고, 그런 상태에서 29번 한번 같이 한번 바라볼게요. 봐봐. 일단은 얘가 무슨 함수라고요? 1대함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쵸? 근데 봐봐. 여기서는 이제 1대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봐봐. 전체 경우가 4팩인데 24 정도 되죠? 많진 않은데?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봐봐. 조건 봐봐. 얘가 만약에 가운데가 빼기였었으면 졸라 어려워졌는데요. 얘가 가운데가 더하기라서 얘는 노가다 딸깍 하시면 은근 풀리기 쉬워요. 자, 왜 그런지 얘기를 해볼게. 봐봐. 일단은 1, 2, 3을 집어넣었을 때 얘를 만족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봐봐.
F1은 그리고 F2랑 더하면은 얘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고요. F2랑 F3을 더하면은 얘가 뭐야 얼마니? 얘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고 F3에다가 F4를 더하면 얘가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함수라고? 1대1 함수라고 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봐봐. 이게 만약에 그냥 함수라 그랬었으면 경우의 수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얘가 지금 1대1 함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1, 2, 3, 4를 공통적으로 해가지고 얘가 4 가져갔으면 얘는 4 못 가져가고 이런 구조죠. 그쵸? 그러면 얘는 생각보다 하나씩 세워나가도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이 발생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할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보자마자 어떤 생각했냐면은 이거 좀 세워지려나? 했는데 너무 편안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확통 문제를 조금 약간 감히 평가를 하자면은 조금 좀 더 예쁜 문제를 많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알겠죠? 자 보자. 일단은 이제 이거야. 만약에 얘가 1이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봐봐. 여기가 2가 되거나 아니면은 3이 되거나 원래는 4가 될 수 있다 이건데 봐봐. 둘이 더하면 얼마?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죠. 그럼 일단 이 경우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껴 이거예요.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여기서 2랑 3이랑 더했을 때 얘가 5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는 봐봐. 1, 2 이미 주워 먹었기 때문에 3 아니면 4거든요? 근데 4 안 되죠. 두 개 더하면은 6이 나오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봐봐. 1대1 함수니까 1, 2, 3, 4 중에서 그냥 하나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얘가 1 들어갔으면 얘는 2, 3, 4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고 일단 이거 4 들어가면은 1 더하기 4는 이제 뭐야? 4보다 작을 수가 없으니까 얘 커트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1, 2 선택했으면은 얘가 3, 4이거나 4, 3이거나 둘 중 하나죠. 그쵸? 이해가 할까? 자 그렇게 놓고서 이제 여기가 4가 돼야 되나? 라고 봤는데 얘 문제는 뭐냐면 F3에 F4 더했을 때 뭐야? 6보다 작고 나갔다 그랬죠? 이거 될 수 없네 이거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 그러니까 다 이제 뭐야 이게 걸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봐봐. 그럼 밑에 것도 보자. 1, 3 하면 여기가 2 되거나 얘가 4가 되거나 이거죠. 그쵸? 괜찮아? 그럼 봐봐. 3이랑 2 더하면 얘가 5보다 작고 나갔다? 이건 오케이예요. 4 되는 거? 얘도 일단 될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일단 하나가 발생하네. 그 다음에 보자. 1, 3, 4, 2라 그랬어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은 3, 4 됐을 때 얘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이거 여기서 안 되나 하고서 여기서 커트 되는 거예요. 1일 때 될 수 있는 경우 뭐야?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거지. 2일 때 보자. 이때도 봐봐. 이거 두 개 했을 때 4보다 작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봐봐. 1 아니면 2인데 2 될 수 없어. 1대라면서 아니거든. 그쵸? 2 되면은. 그럼 봐봐. 1이면은 여기가 4이거나 얘가 3이거나 둘 중 하나죠. 1 더하기 4, 5보다 작네. 그럼 이거 3 되겠네? 잠깐만 3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거죠. 왜? 4, 3 더했을 때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진짜 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야. 이것도 안 돼, 심지어. 괜찮을까? 자,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3 볼게요, 3. 얘는 1 말고는 안 된다? 그쵸? 그래놓고서, 그럼 얘는 2 아니면 4가 되겠구나. 하고서 봤더니, 얘는 4가 되고 얘는 아니면 2가 되겠네 했는데, 얘는 2, 4 더해도 6보다 작고, 이건 2, 4 더해도 6보다 작고 나갔고, 이것도 조금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고, 이거 맞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 몇 개가 나와? 3가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24가지에서. 8분의 1. 1 더하기 8 얼마? 9. 이게 28번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하나씩 세워도 나쁘지 않게 나오더라 이거야. 괜찮을까요? 그래서 약간 이 번호대에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딱 약간 우리 앞쪽에 객관식 문제 한 11번, 12번 보는 그 테이스트 있잖아요. 그 플레이버의 난이도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8, 29, 30을 버리겠다고 생각하기보단 28, 30만 버리고 29는 일단 맞춰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29가 좀 어렵다? 선택 과목 난이도 조금 약간 어려운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 시험의 국룰인데 내가 쉬우면 남들도 쉽고요.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워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비벼볼 수 있는 거 최대한 비벼보는 게 좋아. 알겠죠? 28번 이거 지울게요.
오늘 그냥 해설하다가 다 끝났네. 다음 시간에 조금 약간 선별해서 좀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30번 보자. 자, 주머니에는 여기가 A가 2, 2, 3, 4 이렇게 있었고, B가 지금 보면은 얘가 있었는데, 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일단 이게 들어있다까지죠? 세 번째 줄. 그리고 주머니 A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꺼낸 공에 적힌 숫자가 N이면 B에서 임의로 N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2 꺼냈으면 뭐야? 여기 공 몇 개 꺼내? 2개 꺼내. 3 떴어. 그럼 뭐야? 3개 꺼내. 4 떴어. 뭐야? 4개 꺼내 이거죠. 자, 근데 그런 상황인데 봐봐. 지금 이 시행에서 주머니 B에서 꺼낸 공에 적힌 수의 곱이 12의 배수일 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봐봐. 일단은 쌤이 이거 약간 느낌이 얘도 그렇고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그쵸? 근데 봐봐. 이걸 너무 조건부 확률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아. 그냥 뭐뭐일 때 뭐뭐 할 확률이다라고 했을 때 뭐뭐일 때가 전체 경우가 되는 거고 뭐뭐 할 확률이 부분에 대한 경우라고 생각하고서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봐봐. 우리는 그럼 봐봐. 일단 12의 배수가 나온 경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근데 봐봐. 얘가 이거잖아요. 그쵸? 그럼 뽑아놓고 곱했는데 12의 배수가 나왔어? 라고 하면은 이 숫자들 안에서 2개 뽑아서 약간 요거가 소인수를 갖고 있는 걸로 가야겠죠. 근데 이제 이거야. 항상 확통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일단 정확하게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거 말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말고는 안 되는데 하는 경우를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집어넣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봐봐. 12의 배수라 그러고 얘를 봤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얼마? 6. must? 6이 필요하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곧 기준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나중 가가지고 세부적으로 경우의 수를 더 나눌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 기준 하나로다가 우리가 경우의 수를 조금 더 쌈뿌하게 세워 나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아? 자, 그걸 바탕으로 지금 보면은 봐봐. 주머니에서 3이 적힌 공을 꺼냈을 때 확률이 P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봐봐. 2를 꺼낼 확률이 있을 거고 3을 꺼낼 확률이 있을 거고 4를 꺼낼 확률이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제부터 경우의 수를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다 이거예요. N이 2였을 때, N이 3이었을 때, 세 번째 N이 4였을 때. 괜찮을까? 빠르게 할게요. 자, 그럼 봐봐. N이 2였을 때면 봐봐. 2, 3, 4에서 살짝 2 해야 되잖아. 그치? 4개 중에서 몇 개? 2개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4분의 2 일단 먼저 해가지고 2가 뽑힌 상황이 나와야겠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2개 뽑는 거죠, 여기서. 그쵸? 그럼 봐봐. 5개 중에서 공 2개 뽑는 거 경우서 얼마? 5C? 2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내가 얘기했죠. 6은 무조건 뽑혀야 된다 그랬죠. 2, 3, 3, 4요? 미안! 그러면 얘가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봐봐. 5C 이만큼 뽑았다 그러면 얘가 6은 무조건 뽑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6은 무조건 뽑았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뽑혀야 될 게 6이랑 4 아니면 6이랑 8 뽑혀야지 예쁘장하게 쌈뿌하게 12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5C 중에 몇 개가 나오더라? 2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럼 이때는 이제 경우의 수 얼마 나오냐? 얘네 20분의 1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N이 3일 때 볼게요. 자, 2, 3, 3, 4 해가지고 딱 뽑아서 3 이거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 2분의 1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야? 5개 중에서 몇 개 뽑아? 3개를 뽑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거야. 봐봐. 이맘때쯤 되니까 이제 이거죠. 6은 무조건 필요한데 여기다가 무조건 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4 아니면 8 둘 중 하나는 무조건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봐봐. 요거 세워나가는 과정을 두 가지로 약간 나눌 거예요. 봐봐. 6이랑 4를 뽑는 경우, 그 다음에 6이랑 8을 뽑는 경우,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4, 8 다 뽑는 경우 이렇게. 괜찮을까? 그럼 봐봐. 이 경우는 6, 4 뽑고 나면은 공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죠? 3개 중에 아무거나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몇 가지? 3가지. 6, 8 이것도 뭐야? 2개 뽑고 나서 4, 5, 7 중에 하나 뽑으면 되겠죠? 3가지. 6, 4, 8, 1 빠지겠죠? 그쵸? 그럼 이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 5가지가 나오더라. 이거 5가지가 되겠더라 이거고
그러면 얘가 이제 경우수가 얼마나 나오냐면은 20분의 5가 나옵니다. 자, 일부러 통분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자. n이 4일 때 볼게요. 얘는 그럼 뭐야? 이것도 이제 뭐야? 4분의 1이 되는 건데, 그럼 그냥 5개 중에서 4개 뽑는 거죠. 그치? 그럼, 뭐야? 다 되나? 하는 건데, 딱 한 경우가 안 돼요. 어떤 경우? 6만 안 뽑으면은, 우엥 하는 거죠. 그럼 봐봐. 54가 지금 뭐야? 5가지인데, 5가지 중에서 한 개 빼고는 다 되더라? 4가지 다 되더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이제 뭐야? 5분의 1이 나오는데, 얘도 그냥 20분의 4라고 놓고 들어갈게요. 왜? 자, 이 경우에서, 지금 뭐야? 3이 적힌 공을 꺼냈을 때 확률을 구해달라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20분의 4 더하기 20분의 5 더하기 20분의 1 분의 20분의 5가 되겠네. 그러니까 뭐야? 이거 맞죠? 그쵸? 10분의 5가 되겠고, 네, 120 곱하면 얼마 나온다? 60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거 30번 같나요? 약간 느낌이? 그쵸? 이게 은근히, 그러니까 이번 좀 약간 그 모의고사 좀 쉽게 나온 경우가 없지 않긴 해요. 확통이. 선택 과목이. 근데 약간 요 정도 난이도쯤에 돼서의 문제들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 해줘야 되냐면은 케이스 분류하는 연습이랑 약간 논리 따져나갔을 때 무조건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콤팩트한 논리 있죠. 얘네들 같은 거 좀 어느 정도 약간 좀 이렇게 만져보는 연습을 하면은 28분, 30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푸는 방식 자체가 너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좀 번호 보고 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29번은 그래도 맞추겠다는 마음으로 일단은 모의고사 좀 해봤으면 좋겠고 28번, 30번? 나 보이는데? 나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일단 조져보세요. 알겠죠? 전략은 이렇습니다. 확통에서 원래는 일단은 틀린 문제 없이 그냥 쭉 달리고 소원수태에서 제발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공통문항에서 생각보다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거든요. 확통보다는 공통문항이. 그래서 확통을 일단 최대한 다 해결한 다음에 좀 남은 시간을 전부 다 공통문항에 할애를 해서 원래는 좋은 점수 맞아 나간다는 게 원래 기본적 목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확통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옛날에 있던 DNA도 좀 생각하시면서 혹여나 좀 따로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수특이랑 수학 같은 거 한번 좀 풀어보는 거 좀 약간 추천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 가가지고 쌤이 그쪽 파트에서 조금 그래도 볼만한 것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게 확통 같은 경우는 이미 교평수 하셨나요? 근데 다들? 안 했죠? 했죠? 하긴 했었죠. 그래서 사실 거기서 딱히 볼 게 없거든.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전라어란 문제들 많이 풀어야 돼요. 알겠죠? 킬러들만 풀리면 되잖아. 확통은 사실은. 그치? 그거 대비 따로 하고 수원수투 기본 문제들 푸는 거 대비 따로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늘 은근히 조금 기본적인 논리 바탕으로 문제 많이 풀었거든요. 다시 한번 그 체크하시면서 아이디어 중심으로 가셔야 돼. 알겠죠? 봐봐. 이제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는 이거는 일단은 어쨌든 트렌드가 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문제 풀면서 유형이 조금 약간 이런 맛이 있구나 정도로 이제 캐치하면서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준비한 거나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풀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디어 중심적으로 가야 돼요. 계산 더러운 거? 그건 그냥 주제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사용을 했는가 거기에 좀 더 포커스 맞춰서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가면은 갑자기 점수가 계단식으로 올라요. 깨달음을 얻는 순간 갑자기 공중하고 뛰어요. 왜냐면 이제 이거야. 감을 잡았냐 안 잡았냐 차이거든. 근데 감을 평생 못 잡으면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감이 잡히면 갑자기 올라요. 그리고 그거 올라가서 다시 한 번 더 벽을 느끼고요.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공중 올라가요. 괜찮을까? 그래서 4, 5등급 맞던 애가 갑자기 2, 3등급 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근데 2, 3등급에서 1 되는 게 좀 어려워, 얘들아. 그거는 좀 쉽지 않은데, 이것도 감 잡으면 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쌤이 지금 보면 문제 푸는 것들 보면 약간 어느 정도 약간 그 애티튜드를 정해놓고서 문제 풀고 있지 않나요? 그쵸? 그거를 조금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맞춰서 문제 풀다 보면은 안 풀리는 게 없는 상황이 생겨요, 나중 가면. 알겠죠? 그래서 확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뭔가 콤팩트한 논리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거 맞춰서 경우에서 세고 그거 맞춰서 케이스 분류하는 연습들 조금씩 하시면서 한번 그동안 안 풀렸던 확통 문제 한번 건드려보는 거 어떨까라는 추천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오케이. 고생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얘들아 답안지 나한테 좀 주고 갈래요?